중년 이후에는 친구의 성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가 오히려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년 이후에 피하거나 조심해야 할 친구 유형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 50대 중반의 김 씨는 오랜 친구인 박 씨와 자주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박 씨는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회사 일이 어렵다, 건강이 나쁘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김 씨는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 씨와의 만남이 끝난 후 항상 피곤하고 우울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신의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활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투와 경쟁심이 강한 친구. 정 씨는 30년이 넘은 대학 동창인 윤 씨와 매우 자주 만나고 사심없이 편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가깝다고 생각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승진이나 자녀의 성공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윤 씨는 비꼬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정 씨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합니다. 정 씨는 윤 씨에게 좋은 일이든 자랑하는 일이든 늘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했었기에 이러한 윤 씨의 태도가 몹시 불쾌할 때가 많아 요즘은 만남을 가급적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서로 응원하고 인정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끊임없는 경쟁심과 질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관계를 해칩니다. 진지하게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친구. 중년 이후에는 상호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친구는 정서적, 물질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설사 만나면 재미있고 서로가 소통이 잘 되는 관계의 친구이더라도 늘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만 요청한다던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또는 차로 데려다 달라는 등 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이 끊이질 않은 친구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친구의 경우의 특징은 정작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항상 바쁘다고 거절하거나 도움 요청의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전화를 안 받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구 없이 혼자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정서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과거에만 머무는 친구. 60대 초반의 박 씨는 대학 때의 단짝 친구들과 주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4년간 늘 함께 붙어 다녔으므로 정말 많은 에피소드와 서로 간의 서사를 다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만나면 항상 학창시절 이야기만 듣습니다. 처음에는 추억을 나누는 것이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친구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학창시절에 있었던 다소 꺼내기 싫은 일들도 추억거리라고 서슴없이 말을 할 때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만남 자체가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과거를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와 미래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끊임없이 의존하는 친구. 50대 후반 정 씨는 친구 송 씨와 만나면서 자주 그의 삶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송 씨는 상당히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여려 작은 결정도 혼자 내리지 못하고 정 씨의 조언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 은근 뿌듯해하였으나 정 씨는 점점 자신의 시간이 줄어들고 심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같은 선상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친 의존은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약속을 자주 깨거나 무시하는 친구. 중년 이후에는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친구 중에 늘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여러 번 약속을 취소하거나 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번 늦으면서도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 괜히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무조건 자신을 따라오게 만드는 친구. 한 씨는 친구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친구의 의견에만 따라야 했습니다. 어디에서 만날지, 무엇을 먹을지 모두 친구가 정했고 한 씨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친구의 그림자가 된 기분이 들고 자신이 무시당하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어 근래에는 그 친구와의 만남이 꺼려집니다. 건강한 친구 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지배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는 오랜 시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년, 노년에는 이런 관계는 즉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8번째,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즐기는 친구.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의 뒷담화나 다른 사람의 약점들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년 이후 만남에서도 많은 경우 뒷담화를 하며 호화 깔깔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자신들의 얘기보다 더 많이 하는 친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의 목적 자체도 의아해질 정도이며 또한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뒷담화를 즐기는 친구는 신뢰를 해치는 관계를 만듭니다. 자신도 언제든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9번째, 자신의 삶에 너무 무관심한 친구. 60대 중반의 윤 씨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친구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친구가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거나 대화를 흘려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서로의 삶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심은 관계를 소모적으로 만듭니다. 10번째, 가치관이 지나치게 다른 친구. 60대 초반 김 씨는 정치적 성향이 아주 강한 오랜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박 씨와 현재는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분야의 일을 했기에 대화 주제도 같고 젊을 때부터 대화가 잘 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유독 정치적 성향이 강한 친구로 인해 김 씨는 친구와 본의 아니게 심한 다툼이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정치, 사회 문제 주제는 일종의 금기 주제가 되었지만 워낙 정치적 성향을 여러 곳에서 드러내려고 해서 이제는 친구의 SNS도 끊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 성향만 고집하는 친구와의 대화는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가치관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친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다른 관점이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을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친구는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는 관계는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친구를 찾고 그런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년 이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입니다.